우리 교재 11쪽입니다. 11쪽의 의문의 축약. 우리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한 것처럼 이번 영상까지 해서 다음 우리 문법 시간에는 테스트를 치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교체 현상과 그 다음에 이 축약 현상 모두 이제 테스트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이게 지금 제가 화면을 최대한 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조금 키워서 양쪽의 모습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잠깐 멈췄다가 좀 필기하고 멈췄다가 필기하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옵니다. 이거 글씨를 더 키웠더니 내가 좀 설명하기가 불편하더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또 휴대폰이란다. 마우스로 조정하고 그래야 돼서 그냥 이 정도 크기로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중에 물어볼 테니까 그 보는 게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럼 이제 의문의 축약이야.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변동했죠, 변동? 요 변동은 뭐랑 뭐를 비교 대조하는 것? 변동은 표기와 그 표기에 해당하는 발음을 비교 대조하는 거였다. 그래서 달라진 게 있으면 이제 변동이었던 거지. 그럴 때 축약입니다. 축약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축약, 두 의문이 이어질 때 하나의 새로운 의문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여기는 다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히읗이 들어있는 거지. 지금 기역과 히읗, 히읗과 디귿과 히읗. 그래서 여기 히읗, 여기 히읗, 여기 히읗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의문의 변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했어? 얘를 쪼개는 거였잖아.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졌을 때 어떤 변화 양상을 나타나느냐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내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왼쪽으로 하니까 안 되나 보다.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을 보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 우리 의문 들어갈 때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 모음 축약이라는 말은 지금 안 쓴다. 왜 그러냐면 모음 축약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두 개가 하나가 됐고, 그리고 요것을 인정하게 되면 뭘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느냐면 반모음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모음 축약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아마 음절 축약이라는 말로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당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약에 모음 축약으로 설명해 줬어. 그럼 모음 축약으로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이거 모음 축약이 아니라 뭐로 설명했어? 축약이 아니라 교체로 설명을 했죠?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주의가 필요한 거네. 아이가 애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 요 애의 경우는 이제 단모음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사례에서 잘 안 볼 거고 지금 여기 봐봐.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단모음, 누이여, 뉘여, 여기 단모음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에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건 요 부분입니다. 지금 보아라 보면 보아라가 봐라가 됐어. 여기에서 살펴볼 게 요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모음만 따오자. 오, 아, 가. 뭐가 된 거냐면 와가 됐는데, 이때의 오와 이때 여기에 있는 오가 달랐다. 여기가 이중모음이 됐어. 이중모음이 됐다는 얘기는 이 오가 뭐여야 해? 얘가 반모음이어야 되는 거지. 반모음이어야 이제 이중모음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모음 축약이란 말 대신에 지금 반모음으로 어떻게 된 거야?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거. 그래서 얘를 예전에 2018학년도 같아. 2018학년도 3월 학평.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된 게 이거를 그 상자 안에서 왜 긴 글 속에서, 그러니까 문법 지문 속에서 문제 내는 거 있었잖아. 거기에서 얘를 반모음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음 축약이라는 말 대신에 지금 교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야 반모음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의 그 교육과정에서는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다만 음절,
소리가 줄어드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의문의 탈락. 지금 처음에 교체 보고, 그 다음에 축약 보고, 그리고 탈락을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축약 볼 때도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렇게 본 거잖아. 왜? 우리가 의문하면 머릿속에 뭐 떠올리기로 했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거 떠올리는 거. 물론 거기 추가돼서 반모음도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는 의문의 탈락을 보는데,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음절이나 의문이 없어지는 형상 해서 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그 다음에 지금 이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의탈락, 그 다음에 5번에 여기 도움 탈락까지, 요거 동음 탈락까지 다 동그라미 치고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친 4개 맞죠? 지금 1, 2, 4, 5 이렇게 1, 2, 4, 5 이렇게 4개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야. 이 4개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또 볼 거냐면 얘는 불규칙 활용.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거는 불규칙 활용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거야. 그러니까 요 4개를 꼭 기억해 달라. 됐죠? 지금 요걸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의문의 변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준 발음이었잖아. 표준 발음이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로 본 거냐면 보편적 현상, 보편적 규칙으로 보는 거야. 불규칙 활용은 이 불규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편적 현상, 보편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불규칙 활용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동그라미 침 4개, 이 4개에서 벗어난 현상이 활용할 때 나타난다? 그럼 이제 불규칙 활용.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요 4개 그 동그라미 친 걸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규칙 활용. 그래서 요 4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리을 탈락부터 봅니다. 리을 받침을 가진 어간이 이것으로 시작하는 어근이나 접사와 어간이라는 말하고 어근이나 접사라는 말 구분해야죠. 우리 어간은 어디서 썼어? 동사나 형용사에서 썼던 거고, 어근은 이제 짝이 뭐였어? 접사가 짝이었지? 어간의 짝은 어미였던 거고, 접사와 결합하거나 리을 받침 가진 어간이 어미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 그러니까 어간이, 이건 좀 그런데, 리을 받침을 가진 어간이 시작하는 어근, 사실 얘는 어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솔 더하기 나무의 경우는 얘는 어근이잖아. 그럼 요거 지워야겠다. 지금 리을 받침을 가진 요거 어근이라고 합니다. 어간이 말고 어근이라고 해주세요. 리을 받침을 가진 어근이 니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하거나 리을 받침을 가진 어간이 어미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 됐죠? 그래서 지금 요 지우고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 요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설명인 거고, 뒤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니까 탈락을 주의해야 하냐면, 탈락의 경우는 표기에 반영이 돼서 우리 탈락에다가 별표 한번 칠까요? 뭘 주의하자고? 요 탈락을 주의하는 이유,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표기에 반영이 됐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요 소나무가 솔 더하기 나무라는 것을 몰라. 솔 더하기 나무라는 것을 모르면 당연히 소나무는 당연히 뭐로 읽겠어? 요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의문의 변동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죠. 물론 수능에서는 설명해 줄 거야. 수능에서는 설명해 줄 텐데 내신에서는 설명 안 해줄 수 있잖아. 내신에서는 설명 안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내신에서 여기에 있는 탈락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반드시 외우세요. 알겠어? 반드시 외워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의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하고 있잖아. 그럼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로 바꿔? 그렇지, 기본형으로 바꿔야지. 기본형으로 바꾸고 접근을 하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히읗 탈락. 여기에서는 요 2개를 구분해 주셔야 돼. 다시 지금 처음에 우리가 동그라미 친 거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거는 뭐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불규칙 활용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요 히읗 탈락인데
히읗 탈락은 요 두 개를 묶어주세요. 히읗 탈락의 경우는 요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 봅니다. 히읗 탈락. 음절 끝에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결국에 이렇게 묶으면 우리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 와 결합할 때 히읗이 탈락하는 경향상.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표기와 다르네. 지금 표기와 발음이 다르니까 얘의 경우는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딘 거냐면 봐봐. 음절 끝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와 결합할 때 원래는 뭐가 일어나야 돼?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원래 연음 현상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즉 여기의 사례를 보면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된다고. 나흔으로 이렇게. 왜? 여기가 형식 형태소인 거니까 넘어가서 그대로 발음이 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었어? 예를 들면 얘죠. 얘는 이렇게 디귿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붙이면 얘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꽃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야? 연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원래는 연음이 벌어졌어야 하는 건데, 즉 이 형태가 되는데 이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니까 얘는 연음하는 과정 혹은 연음하는 결과로서 떨어지는 거잖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음절 끝에 얘는 음절 끝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는 음절 끝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야. 음절 끝, 그러니까 종성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넘어가는 과정 혹은 넘어져서 떨어지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음군 단순하야. 봐봐. 자음군 단순하는 여기 얘도 음절 끝이야. 음절 끝에 올 때 자음이 탈락하는 것.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얘는 종성에서 벌어지는 거야. 얘는 받침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얘는 히읗 탈락은 받침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간단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보면 됩니다. 지금 히읗 탈락하고 자음군 단수는 다시 같이 볼 거야. 이때는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겠네요. 자음 추격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어미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얘가 넘어가야지. 근데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고 지금 얘가 어디서 떨어져? 아니면 넘어가는 도중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중에 떨어졌으니 다시 리을이 넘어가서 얘를 뚫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랑 뭘 볼 거냐면 얘를 비교해 보자.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갔으니 그 자리를 누가 요 리을이 이렇게 채워준 모습인 거지. 얘를 봐봐. 얘의 경우는 얘 어떻게 발음하니? 얘를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죠. 뚫른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때의 히읗이 넘어가는 중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뒤에 니은이 있으니 이 니은이 앞에 있는 뭘 닮아서? 리을을 닮아서 리을로 바뀌는. 즉, 요 단어의 경우는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는 자음군 단순화, 하나는 자음군 단순화가 벌어지고, 이제 리을 하나 남았어. 그것이 뒤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줘서
유음화. 그러니까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다. 반면에 여기에서는 뭐만 히읗 탈락이야. 여기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거만 일어나게 되는 거지. 됐어요? 주의해야 돼. 지금 자음군 단사는 무조건 어디에서 떨어져야 돼? 음절 끝, 종성에서, 받침에서 떨어져야 돼. 다시, 자음군 단수나 무조건 음절 끝, 어디서? 종성에서 떨어지는 것. 히읗 탈락은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 여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 자음군 단사는 종성, 히읗 탈락은 여는 과정.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겠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의탈락. 모음으로 끝나는 봐봐 이런 거. 용언의 어간. 그러니까 얘도 뭐로 바꿔야 돼? 기본형으로 바꿔야죠. 어간이라는 말, 용언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기본형으로 바꿔야 의탈락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간의 끝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로 먼저 바꿔? 기본형으로 바꿔. 무조건 우리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 아니죠. 용언, 활용, 어간, 어미라는 것을 문제에서 보면 무엇으로 바꾸자? 그렇지. 기본형으로 바꾸자. 기본형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렇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야지. 근데 그건 쉬웠잖아.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바로 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어미였고 그 앞에 있는 것이 어간이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선어말 어미.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탈락 설명을 했어요. 넘어가서 음운의 첨가를 봅니다. 음운 첨가. 두 음운이 만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첨가에서 배우는 건 두 개입니다. 니은 첨가. 합성어에서 근데 이거는 합성어뿐 아니라 파생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요거 파생어거든. 요거. 그러니까 합성어, 파생어 여기다 추가해 주세요. 합성어 말고 파생어에서도 마찬가지야. 파생어에서도 나타납니다.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음절이 저런 거일 때 그래 이런 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뭘 보라고? 표기와 발음을 보라고. 그런데 없던 니은이 생겼어. 없던 니은이 생겼어. 다시 첨가에는 니은 첨가만 있어요. 어떤 첨가가 없냐면 리을 첨가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불 더하기 여우 하면 이제 불여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 불려우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래서 표기랑 보면 뭐가 생겼어? 리을이 생겼는데 뭐가 없다고? 리을 첨가가 없고 무조건 뭐만? 니은 첨가만 있어. 그러니 여기에 먼저 뭐가 와야 돼? 니은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 있던 리을 때문에 그렇지 유음화가 나타나야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반모음 첨가. 바로 첨가는 두 가지. 뭐만 생각하라고? 지금 니은 첨가랑 방금 봤던 니은 첨가랑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이렇게. 그러니까 반모음 첨가를 음운의 변동으로 설명하려면 요 반모음이 뭐여야 해? 그래 음운으로서의 지위를 지녀야 돼. 음운으로서 지위를 지녀야 지금 얘 음운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번 교육과정에서의 반모음은 이제 음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반모음 이 또는 반모음 오우인데 이 오우가 첨가되는 현상은 얘는 지워주세요. 이렇게. 표준 발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준 발음 보는 거는 반모음 이가 첨가가 되는 거야.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은 그대로 발음해야 돼. 원칙은 그대로 발음을 하는데 여기에 반모음을 첨가해서 여가 됐죠. 여.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것. 됐죠? 그런데 이것도 어문 규정에 따르면 어문 규정에는 내가 4개 단어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거든.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이런 형태, 어간의 끝이 이로 끝나면 반모음 이를 첨가해 주는 것을 허용해 준다고. 지금 그냥 다 이로만 있잖아. 뭐도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뭐가 들어있어? 띄어라고 해볼게.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얘가 들어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끝이 뭐로 끝났어? 얘로 끝났어. 그래서 얘 원칙은 당연히 이렇게 발음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고? 띠여라고 발음을 해주는 것도 허용을 해준단 말이야.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고?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발음이 되어 있어. 이것을 허용해 준다고. 됐죠? 그래서 반모음 결합할 때 모음으로 이게 아니야. 모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끝나는 이 모음으로 끝나는 보통 단일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어간이 한 글자일 때 단일어간 어간이 한 글자일 때 이렇게 되면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여기 얘기한 거야. 그런데 어문 규정을 보면 어문 규정에서는 4개야. 이오, 아니오. 이오, 아니오, 피어, 돼요. 지금 이오, 아니오, 피오, 돼요. 이렇게 4개 단어에 대해서만 이제 어문 규정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그거를 넓혀서 다른 단어, 이런 단어들에서도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사이소리 현상은 지워주세요.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은 얘는 의문의 첨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의문의 첨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가 첨가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첨가됐는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빼주면 되겠다. 만약에 학교에서 설명해 줬으면 어쩔 수 없지. 그거 공부해야 돼. 학교에서 설명해 줬으면 공부를 하는데 일단 수능 중심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얘는 여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이소리 현상의 일부는 우리가 먼저 봤던 니은 첨가 있죠? 네, 니은 첨가 일부와 또 겹치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됐죠? 네, 얘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문의 축약이랑 의문의 탈락, 그 다음에 첨가까지 모두 설명을 마쳤다. 다시 정리합니다. 의문의 변동 먼저 뭐부터? 표기와 발음을 비교대조하는 것. 그럴 때 발음은 뭐였다? 표준 발음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가지, 이건 말은 기억해야 돼. 교체, 그 다음에 축약, 탈락, 첨가. 그래서 교체에 뭐가 있는지, 축약에 뭐가 있는지, 탈락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첨가에 뭐가 있는지. 이제 이 명칭들은 이제 추후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이 4가지 현상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세부적인 건 아마 내신에서도 또 다루게 될 테니까 뭐 내신을 준비한다면 지금 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의문의 변동이 끝났고 당연히 12쪽, 13쪽 우리 교재 12쪽, 13쪽에 해당하는 거 풀어오시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활용해서 테스트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요한 것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왕에 영상 보는 거 지금 한 25분, 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왕에 영상 보는 거 우리 14쪽까지 좀 하죠. 어차피 나중에 또 영상을 찍느니 지금 좀 찍어두면
진도 나가는 것도 좀 수월할 것 같고. 다시 우리 교재 14쪽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쭉 넘어가자. 이게 가끔 잘 안 먹네. 쭉 넘어갈게요. 단어 형성. 형태소. 지금 우리가 음운, 음절 이렇게 본 거잖아. 음운, 음절.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현상, 음운의 변동을 본 거야. 이제 단어로 넘어왔습니다. 형태소로 넘어왔어요. 형태소부터 이제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게 바로 조사에 대한 설명이야. 다시, 지금 단어라고 하면 다 뭐라고 끝나냐? 뭐뭐사로 끝나는 거. 뭐뭐사, 즉 품사죠.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 조사,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 있잖아. 사로 끝나는 것들은 다 뭐야? 사로 끝나는 것들은 다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여러분들 문형정보라는 거 아나? 문형정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사전 찾기 있죠? 문제에서 사전 찾는 거를 활용하는 문제. 그 사전 찾기에서는 이제 단어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표제어라고도 하지. 그래서 여기 단어에다가는 얘 표제어 이렇게 해주시고, 표제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건 다른 단어라는 거야. 표제어가 다르면 다른 단어. 그럼 표제어가 다른 거 어떻게 얘기해? 이런 거 있잖아. 김종일, 김종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1, 2로 구분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표제어가 다르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얘기해? 동음, 이, 의, 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단어에 대한 거 살펴봤어요. 그럴 때입니다. 우리 지난번 처음 문법 들어갈 때 이제 형태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형태소를 보면 형태소에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유무에 따라서, 즉 모든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와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 즉 요 네 가지 중에서 반드시 두 가지의 성질은 띱니다. 다시, 모든 형태소는 저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그러면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 형태소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어간이 있죠. 요거를 좀 주의해 달라. 다시, 대체적으로 의존 형태소면 형식 형태소야. 자립 형태소면 실질 형태소란 말이야. 거기에서 벗어난 게 어간. 그리고 우리 형식 형태소는 반드시 외우기로 했었죠? 조접어, 조사, 접사, 어미. 조접어는 꼭 외워주시고. 넘어갑니다. 요것도 하나 더. 여기에서의 의존은 붙여쓰기입니다. 여기에서의 의존은 붙여 쓴다는 말이야. 나중에 품사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게요. 넘어갑니다. 단어 형성. 어근과 접사예요. 어근과 접사. 어근과 접사. 이것도 어근은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 어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사의 경우는 뜻을 이제 한정해 주는 건데, 일단 잠깐만요. 방금 뭐 했냐면, 이게 가끔 이제 휴대폰으로 찍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꾸 막 움직이면 초점이 나갔다 들어갔다 막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 화면에다가 초점을 고정하고 있는데, 가끔 이 초점이 풀려버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뿌옇게 돼. 뿌옇게 된다기보다 초점이 안 맞아서 뿌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또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라도 그럴까봐 가서 좀 확인을 했어요. 이 뭐 여전히 잘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 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 일단 어근의 짝은 무조건 접사였어. 어근의 짝은 접사, 간의 짝은 그렇지 어미. 다시, 어근의 짝은 접사, 어간의 짝은 그렇지 어미. 됐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게
사실 이번 교재 보면 생각보다 뭐 오타와 잘못된 것들이 많아. 도대체 누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굴절 접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잠깐만 화면을 잠깐만요. 아까 내가 화면을 점검했는데 지금 이거를 화면을 내가 날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철수와 영희. 뭐 어둡긴 하지만 철수와 영희는 이제 집에 보내고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보이기는 하는 것 같으니 좀 설명을 할게요.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지금 거기 우리 교재를 보면 접사에서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로 나눴잖아. 그리고 이 한정적 접사에 굴절 접사를 넣어서 거기 굴절 접사를 지워주세요. 접사는 지금처럼 굴절 접사와 그 다음에 파생 접사로 나뉩니다.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작년에 방문요구에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굴절 접사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보고 있는 거냐면 단어 형성에서 보고 있죠. 얘는 단어 형성에 관련이 없는 것, 단어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굴절 접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파생 접사는 당연히 단어 형성에 관련을 맺는 거지. 단어 형성과 관련되는 것을 파생 접사, 단어적 그 형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굴절 접사. 왜냐면 지금 접사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야? 접사의 상대적인 개념이 근이죠.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접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이게 저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즉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니? 그래, 형식 형태소. 얘는 실질 형태소. 그런데 형식 형태소에 접사 말고도 또 뭐가 있었어? 조사와 어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굴절 접사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어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조사도 지금 이 정의에 따르면 뭐라고? 굴절 접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니지. 조사는 굴절 접사가 아니지. 왜? 조사 뭐로 인정했어? 단어로 인정했잖아. 특이한 거죠. 아까 단어의 그 위에 올라가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 단어의 뜻. 단어 어디 있어? 제일 위에 형태소 밑에 단어.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뭐? 조사. 그런데 조사는 어디에 해당했어? 형식 형태소에 해당했다고. 그러면 접사로서 쓸 가능성도 있는 건데 조사를 단어로 인정했으니 접사는 아닌 거잖아. 그래서 굴절 접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어미가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먹답니다.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이제 뭐가 돼? 간. 여기가 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어 형성이야. 그럼 얘 뭐로 불러야 돼? 그렇지. 근으로 불러. 그럼 얘를 뭐로 불러야 되느냐? 어근해. 아까 우리 어근의 짝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접사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얘 뭐로 봐? 얘 단일어로 본단 말이야. 어근이 하나 있는 거. 얘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얘를 이제 굴절 접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굴절 접사가 좀 잘못된 설명인 거니까 지워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이야 요 파생 접사를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로 나누는 거야. 요 파생 접사를. 그럴 때 봅니다. 한정적 접사야. 한정적 접사를 보면 문장의 구조나 단어의 품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제한적인 의미만을 덧붙이는 거. 이거 좋아. 얘는 제한이야. 제한, 한정. 그러면 문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던 거잖아. 그럼 지배적 접사는 다시 나눠볼 수 있는 거지. 품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얘는 문장 구조,
즉 문법적인 변화를 문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 이거 문법 지워주세요. 지배적 접사가 문법적 변화를 주는 건데 그 문법적 변화를 주는 것이 품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 요거 우리 14쪽 밑에 보면 여백 있잖아. 왼쪽 지금 14쪽 왼쪽 거기 여백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잠깐 정지했다가 일시 정지했다가 정리하고 넘어와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시 요거를 확인해 볼게요. 다시 밝아졌죠? 그래. 보니까 화사해졌어. 그래서 지금 접사까지 설명을 했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딱 여기 이형 형태소의 이 형태 있죠? 예, 요거까지만 보고 딱 요거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해. 자꾸 거짓말해서. 아,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네. 여기다가 별표해 주시고 이 형태 문장에서 동일한 기능 문장에서 동일한 기능이야. 동일한 기능뿐 아니라 지금 얘가 품사까지도 연계되는 거거든. 동일한 기능뿐 아니라 모두 동일하다는 거냐면 걔가 사용하는 의미와 기능이 동일해야 돼.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뭐만 다른 거야? 형태만 다른 겁니다. 환경에 따른 그래서 다시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형태만 다른 거. 왜냐면 요 기능, 의미, 형태 요거 품사에서 또 볼 거거든. 품사에서 또 볼 거야. 그래서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야. 품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형태, 가장 큰 형태, 가장 큰 기준. 그러고 난 다음에 기능이야. 기능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의미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 이게 이제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지녔지만 형태만 다른 것을 이 형태라고 한다. 의문론적 이 형태래요. 그 의문 하면 뭐 생각하라고? 자음, 모음, 그래 소리의 길이. 그러니까 얘는 앞이 자음인지 모음인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형태론적 이 형태는 이건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자음 모음에 따라서 얘는 단어 자체에 따라서 됐죠? 이런 말들은 몰라도 돼. 어차피 이런 말들은 보기에서 설명해 줄 거야. 중요한 건 명확하게 이 형태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형태만 다른 것.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음인지 혹은 모음인지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형태론적 이 형태의 경우는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것. 됐죠? 형태론적 이 형태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 원래는 나, 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이게 대명사야. 나 1인칭, 2인칭 대명사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격조사를 붙어. 보조사를 붙으면 상관이 없어. 나는, 너는 됐으니까. 주격조사 이가를 붙으면 나이, 나가 이렇게 안 하죠. 나가는 사투리야. 그리고 어딜 나가. 나가지 말고 봐야지. 미안해요. 봅니다. 지금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가 왔을 때 특히 뭐가 오냐면 여기에 이제 각각 가가 오죠. 그럴 때 나가 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써? 내가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내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럴 때 바로 얘네의 관계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얘네의 관계가 바로 뭐라? 형태론적 이 형태가 되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잖아. 철수가 주격조사 이 가의 경우는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을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런데 형태론적 이 형태는 헷갈릴 수 있는데 바로 나, 내, 너, 내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격조사 이가를 붙였을 때 어떤 형태가 오느냐. 그럼 주격조사가 아닐 때는 뭐가 오느냐.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것.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형태가 달라지는 것. 그럴 때 의문론적, 형태론적. 이거 가볍게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형태론적, 이게 이 사례가 형태론적 이 형태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테스트는 의문의 변동만입니다. 테스트는 의문의 변동만 진행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다음 테스트 뒤에 이제 그 단어의 종류 우리 14쪽의 왼쪽만 했으니까 14쪽의 오른쪽 설명 나가면 즉 단어 형성을 다 끝내면 이것도 포함해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